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이 단상에 몇 차례 올라왔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을 갖기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던져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국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위기 극복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만 현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불안과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치와 정부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올바른 리스크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는 초기부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이 난국,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긴급조치가 절실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대구 현장에서 많은 노고가 있고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총리께서 현장에서 발벗고 뛰어도 컨트롤 타워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습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시죠? 예. 국무회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죠? 절차를 좀 하는. 그게 주관부처가 행안부입니다. 저도 행안부에 근무했는데 맞습니다. 예, 절차. 자, 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첫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코로나19에 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던 시기가 언제쯤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 됐을 때 바로 이런 논의를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가 정책 결정의 최고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작에 이게 논의 가지고 돼야 되는데 물론 주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역 실패에 대해서 사과할 장관은 낙관론을 펼치고 다른 부처 장관이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진영 장관님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그 자리에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가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점을 정부가 잘못했다, 성공적이지 못하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구체적 지적은 드릴 수 없고 그러나 상황이 방역체제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국가고 지방공무원 신규 총 충원 인원이 38,000명이 넘습니다. 올해.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역학조사가 나시잖아요. 이 증원은 작년하고 올해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챙기겠다는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역학조사관을 늘려야 된다는 건 이번에 더 느끼게 됐고요. 역학조사관을 안 늘리는 건 아니고 조금씩 늘렸는데 아마 그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43명 정원에 33명 이렇게 그건 역학조사관의 대우가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일단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도 지금 100명 이상으로 다시 늘렸고 복지부에서는 한 130명 정도를 요청해서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우가 돼야 되니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대우를 좀 파격적으로 올려서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면 중요하다, 증언해야 된다 해놓고 사태가 끝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이고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 하나인 우편 집배원 충원이 전혀 빠져 있어요. 올해 계획. 그런 특별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아산 경찰 인재 개발한 격리와 관련해서 현장에 2번씩 오셨죠. 이 장소가 당초 자는지 바꾼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들어간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확대 중수본 회의 들어가서 봤을 때 확정된 장소가 바뀐 건 아니고요. 처음에 2군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 선정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 몇 명이 우한에서 오실지를 몰라서 처음에 한 150분 오신다고 생각했다가 한 500분 정도 생각을 했다가 그때쯤 이제 장소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여기하고 우리 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천안의 우정연수원이랄까 뭐 청소년 수련관이랄까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통보받은 그 교민의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2명으로 물론 오실 땐 더 왔습니다만은 702명으로 통지를 받아서 702명이 오면은 그 두간 기간 가지고는 1인 1실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장소가 훨씬 더 많은 그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바꾼 게 아니고 그렇게 후보로 하고 있다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 연수원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복지부 장관한테 했고 복지부는 행안부에서 했다, 행안부는 청와대에서 했다, 청와대 수석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와는 좀 다른데요. 그걸 결정은 중수본 회의에서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주민협의와 이역을 하면 얼마든지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 시간에 통보를 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시간적이 없도록 급했기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하고 협의했던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찰병원 문제 사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좀 챙겨주십시오. 어떤 부분 경찰 지난번에 지역협력사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그 저희가 그때 많이 받았고요. 예. 주민 요망 사항을 이제 뭐 충분히 그 검토를 하도록.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다시 뭐 당장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앞으로 한 번에 행사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저희들이 뭐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조치를 했기 해주십시오. 때문에 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뭐 굳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일의 니체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난 반세기 수십 년 동안 땀 흘려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나라 공동체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이 나라의 시련도 민관 합동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리라 믿고 싶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열차에서 벗어나서 정말 희망의 새로운 봄을 만드는 대전환의 계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